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군정 방송입니다. 지난주 평창 곳곳에 첫눈이 내리면서 겨울의 문턱을 넘어선 걸 실감하셨을 텐데요. 올겨울 유난히도 춥고 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은 물론 시설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의 고장 평창에서 전해드리는 해피700 평창군정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Touch the sky. 평창. 평창군이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동부지사와 전기안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8일 평창군청에서 평창군 관계자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동부지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평창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7천여 개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농촌 가로등 안전진단을 펼칠 예정입니다. 평창군에서는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된 가로등을 대상으로 보수 보강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공무원 스스로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11월 중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고 평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핵심 중 하나인 청백 이 시스템은 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인 세월행정 등 5대 행정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비리 징후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청백 이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오류는 자기진단제도와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내부 비리를 원천 봉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평창읍 중리에 추진 중인 수석의 전당의 자문단이 구성됐습니다. 지난 19일 평창군청에서 평창 수석전시관 조성에 따른 자문과 홍보에 기여할 자문단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자문단은 국내 수석계의 원로이자 고증자료 최대 보유자인 유항유 씨 등 9명이 위촉됐으며 트로트 가수 우연희 등 4명이 홍보대사로 임명됐습니다. 한편 수석의 전당이 들어설 노람뜰 수석테마공원은 이달 중으로 부지 조성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올림픽 음식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개강식이 지난 19일 대화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40여 명의 관내 외식사업 경영자가 참여하는 이번 과정은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음식업 경영자 글로벌 마인드 함양, 고객 중심의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함께 2018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지역 특화 음식 발굴과 음식 문화 탐방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참전 유공자에게 호국영웅 기장이 수여됐습니다. 지난 20일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평창군 기관단체장과 관내 보훈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참전유공자 호국영웅 기장 전수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수여된 기장은 훈장, 포장과는 달리 특정한 사건과 업적 등을 기념해 수여하는 기념장으로 전쟁 중이던 1950년 한 차례 수여된 후 63년 만에 수여가 결정됐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내리면 흙탕물로 인해 송천과 도암댐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송천을 지키기 위해 대관령면 지역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열렸던 송천지킴이 발족식 현장에 강민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대관령면 횡길이 송천을 지키기 위한 송천지킴이단이 발족했습니다. 송천을 지키기 위해 나선 지킴이단은 대관령면 지역 주민과 지역 소재업체, 군부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이 우리 지금 이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그 가장 큰 유산인 눈과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도화무 수질을 개선하고 여러분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히 쉬고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족식을 한강숙의 최상류인 송천은 1990년대 중반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열목어가 서식할 정도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해왔던 곳입니다. 그러나 인근 고랭지 밭과 목장 개발, 대규모 관광시설 운영 등에 따라 수질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평창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송천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여기에 더불어 지역 주민들까지 송천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겁니다. 송천지킴이단은 이날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며 송천의 복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그 산림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또 객토, 무분별한 객토 이런 부분을 해서 하천이 좀 사실상 토사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시 활동을 하고 계도도 하고 앞으로 홍보를 해서 이 지역에서 맑은 물을 보존해서 후대에게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뜻에서 발족을 해서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토사 유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법 산림 훼손과 개간 행위, 과다 객토 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흙탕물 저감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가 흙탕물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전개와 함께 마을별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평창군에서는 흙탕물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재배 기술을 전파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송천의 건강한 수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송천지킴이 활동이 맑고 깨끗한 송천을 복원하는 데 힘을 보태줄 전망입니다. 해피700 김혜지입니다.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남긴 채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이승복 군의 이야기.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어린 시절 교과서와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 텐데요. 고 이승복 군을 추모하기 위한 이승복 기념관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강원교육의 전시장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물상자에서는 용평면 노동리 이승복 기념관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용평면 노동리 개방산 자락에 위치한 이승복 기념관입니다. 저희 이승복 기념관은 1982년도에 당시 국민들에게 북한 체제를 바로 알리자는 공감대와 또 이승복 군의 이 단지를 역사적인 유물로서 청소년들에게 길이 안보의식의 교육의 장으로 남기고자 마련한. 전쟁이 끝나고 2년간의 대립보다는 경제 부흥을 위해 힘쓰던 1968년. 잠잠했던 울진 삼척바다를 통해 무장공비들이 침투하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군에 의해 진압됐지만 그들 중 일부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바로 이곳 노동리 이승복 군의 집에 잠입했고 그들의 이념에 동참해 줄 것을 강요받던 이승복 군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남긴 채 무참하게 희생됐습니다. 9살의 어린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이승복 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흩어진 유적을 단지화해 이곳에 기념관을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이 본관 전시실입니다. 이 뒤쪽에 당시에 이승복 사건이 일어난 1968년도 12월 9일 날의 그 사건을 당시에 여러 어르신들의 고증을 들어서 기록하라고 하지만은 당시의 사건 또 당시에 이승복 군이 다니던 생활상을 학교 및 집에서의 생활상을 그려놓은 유화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기념관에서는 이승복 군이 신고 다녔던 고무신 등 당시 이 지역에서 사용했던 생활용품을 비롯해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982년 이승복 군에게 수여된 국민훈장 동백장도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에는 학교도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곳이 개방분교입니다. 당시에 고 이승복 군이 다니던 학교이고 개방분교라고 하는데 현재는 폐교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 앞쪽에 계시는 이 교실의 앞쪽에 보시는 두 번째 책상이 당시에 이승복 군이 사용하던 책상이기도 하고, 이승복 기념관은 바로 이 개방분교를 중심으로 조성됐다고 하는데요.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작은 책상을 사용했던 아이가 희생당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복 군이 실제 거주했던 집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도 있었는데요. 평범하고 소박했던 이 초가집이 이념적 갈등에 의한 작은 전쟁터로 변했다는 것이 세계에 몇 남지 않은 분단 국가인 한국의 현실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이승복 군이 실제로 거주했던 생가터는 이곳에서 약 5km 떨어진 노동계곡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복 기념관은 안보교육의 장으로서뿐 아니라 강원교육을 홍보하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단지 내에 위치한 강원교육 홍보관에서는 강원교육의 지표와 시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여러 학교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사진들과 추억이 담긴 오래된 사진까지 전시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생체 리듬이 가장 활발하다고 알려진 해발 700m 고지. 올겨울에는 바로 이 해피700에 위치한 이승복 기념관을 찾아 잊혀져가는 안보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고 강원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람뜰 추석테마공원 부지 조성 사업이 11월 중 착공될 전망입니다. 평창군에서는 지난 9월 평창 노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2차 변경안에 따라 빠르게 부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 조성 후에는 수석기념관과 놀이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박림면 3배3군 놀이단이 향토 민속놀이 전수를 위한 교육을 다음 달 16일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합니다. 모집 분야는 농악부와 배틀부이며 참가 신청은 12월 13일까지 박림면 총무부서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편 3배3군 놀이는 정초에 청년들이 즐겨하던 민속놀이 중 하나로 박림면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림면 3배3군 놀이단은 지난 10월에는 평창민속 올림피아드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평창군이 겨울방학을 맞이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동계 아르바이트는 군청과 읍면사무소, 도서관 등 군 직영 공공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며 다양한 사회 경험과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제163회 찾아가는 해피700 평창 아카데미가 11월 27일 오후 3시부터 박림면 복지회관에서 방우정 전국 이벤트 MC연합회 방우정 초대회장에 홍희인간을 주제로 열립니다. 또한 제164회 정기 해피700 아카데미가 11월 28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허구연 야구해설위원의 철저한 프로 정신이 1등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평창군이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심사 결과 민원행정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도 받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평창군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글로벌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피700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